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길. 담 너머로 낮게 들려오는 기계 소리만 정적을 깨웁니다. 건물은 폐허로 변하고 벽에는 두꺼운 이끼가 켜켜이 내려앉아 있는 공간. 한때 이 골목에도 삶의 소리들로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장마다 힘차게 돌아가던 수천 대의 직물기계 소리와 그 안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던 여공들의 웃음소리, 그 활기 있는 소리들이 일상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직물공장도 한 배가 한 2, 30개, 4, 50개 돌았어요. 그때는 수리했는데 또 한 7, 8군데 됐는데 지금은 뭐 한 거의 다 없어졌죠. 직물 산업이 번창했던 공주시 유구읍. 섬유 산업이 쇠퇴하면서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고 기계 소리도 점점 잦아들고 있지만 여전히 이곳엔 짙은 삶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번영의 역사를 뒤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따사로운 봄 기운이 가득하던 날, 공주시 유구읍을 찾았습니다. 여느 소도시와 다를 것 없어 보이는 한적한 풍경. 이곳이 한때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직물 산업의 중심지였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기계 소리가 흘러나오는 곳을 따라가 보니 그저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는데요. 문을 열자 여러 대의 직물기계가 내는 소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공간. 밖은 화창한 봄날이지만 이곳에선 계절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서 이곳을 지키고 있는 공장 안주인 공경옥 씨. 남편과 결혼하면서 유구에 정착하게 됐다는데요. 결혼 후에 배운 직물일이 이제는 천직이 됐다고 합니다. 몇 년이나 이걸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한 13년 정도 됐어요. 주로 짜고 이렇게 납품하고 하는 게 뭐 어떤 종류로 하신 거예요? 거의 쇼파 카바를 많이 짜요. 쇼파 카바지. 그리고 저쪽 건 이제 요새 저건 얼마 안 돼서 한 2달? 한복지 요새 짜는 거고. 거의 이런 거 다 쇼파 카바지로 들어가요. 이 공장에서 주로 짜는 것은 자카드라고 불리는 천입니다. 기계의 움직임에 따라 천에 정교한 무늬가 새겨지는데요. 올록볼록 입체적인 무늬가 자카드 천의 특징입니다. 이곳에 있는 직기는 모두 14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4대의 기계가 모두 가동됐지만 지금은 멈춰 있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일감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죠. 일이 줄면서 함께 일하던 직원들도 내보내고 지금은 직원 1명과 밤과 낮을 나누어 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멈추는 게 많잖아요, 딴 데도. 이거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그만하고 다른 거 월급쟁이 가고 싶어요. 저는 그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이렇게 우리 아줌마 하나 있거든. 근데 그냥 그 사람 월급 타는 게 더 부러워요. 내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냥 이제 조금 하다 보면 2, 3년이면 나아지겠지 그래요. 우리 아저씨도 맨날 해줘야 나는 이제 다른 거 월급쟁이 가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아저씨는 한 다음 2, 3년만 고생하면 나아질 거다. 그게 지금 13년 온 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점차 나아지리라 믿었던 섬유산업은 갈수록 쇠락의 길을 걸었고 줄어가는 주문량에 멈춰가는 기계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 책상 위에 책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책 위를
이제 기계가 멈춰서 못 보이는 건가요? 기계가 멈춘 게 아니라요. 내 욕심을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욕심도 멈추고 화나는 것도 멈추고 그런 거를 멈추라는 거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서 제일 감명 깊게 본 게 남을 덜 의식하고 덜 신경을 덜 쓰면 우리의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너무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할 거 없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거 좋은 말이 많죠. 보다 보면 그러니까 계속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한 2장 보다 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게 더 머릿속에 많이 들어요. 소설 같으면 계속 거기 정신 팔으면 일 못 하잖아요. 한 2장 보다 또 한 바퀴 돌고 이러죠. 하루의 반 이상을 소음과 먼지가 가득한 공간에서 기계와 씨름하는 공경옥 씨. 지루할 만큼 반복적인 일상을 달래주는 것은 책입니다. 예전 같으면 공장에서 책을 보는 일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일이 줄어들면서 얻은 여유죠. 웬만하면 일하는 중에 자리를 뜨지 않는 공경옥 씨가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유, 다 뜯어가네. 서운하시죠? 예. 네. 아유, 썰렁하네. 네. 계속 돌아가다. 이웃에서 같이 공장 서로 할 때는 서로가 예. 협력 관계로 이렇게 잘 하셨는데 원체 서기가 어려우니까. 네. 심란해요. 네, 심란하시죠? 네. 이거 드러내지 말고 한 사람이 같은 마당을 두고 이웃해 있는 직물 공장. 예. 근데 이거 갈수록 수요가 줄어들면서 운영이 힘들어져 못 자죠.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안 되잖아. 비요. 경옥 씨네 공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인지라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이제 해갖고 폐품 처리할 거예요. 서운해요. 그 집 같이 막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일하다가 심심하면 와서 커피 먹고 하고 그랬거든. 그 일하는 아줌마도 친하고. 그러다 그 집이 막 깜깜하고 소리도 안 나고 그러니까 심란하죠. 직기들을 해체하는 문기영 씨의 마음도 착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 이 공장이 문을 열 때 기계를 설치해 준 사람도 바로 그였기 때문입니다. 네, 20년 전에 이제 이 공장 이석복 사장을 제가 설비를 다 해준 겁니다, 사실. 아, 여기도 설비하셨어요? 예. 그럼 20년 만에 뜯어내시는 거예요? 예, 이제 20년 만에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다른 기계, 새 기계를 갖다 넣어야 될 돈을 벌어서 워낙 이게 섬유가 어려우니까 도저히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를 폐품 처리하는 겁니다. 그만두니까? 예. 제가 와서 이제 이 현장에 와보니까 참 마음이 참참하고, 예, 기분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계는 나름대로 부품은 쓸만하고요. 좀 마음은 좀 찹찹하네요. 저도 이 부품을 가져다 쓰는 입장은 찹찹은 한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살아남은 업체라도 이 부품을 가서 용이하게 좀 사용을 해야겠죠. 예. 문을 닫는 공장들이 늘어나면서 중고 기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뭐 섬유기계를, 이 중고 기계를 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에 있는 기계, 유구나 공주나 나오는 기계를, 중고 기계를 여기 갖다가 우리가 수리해서 또 다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출도 하고, 국내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우리가 판매도 하고. 그래서 자동차로 따지면 중고 매매 시장에 가보면 중고 자동차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계를 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예. 10여 년 전부터 전반적으로 섬유 산업이 쇠퇴하면서 유구의 직물 공장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유구가 이제 섬유가 상당히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공업이. 그동안 이제 중고 기계가 나가고 새 기계가 들어오고 했는데 요즘에는 원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적습니다. 예, 저는 이거 이제 섬유업을 한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이 섬유로 그동안 밥을 먹고 섬유가 어떻게 보면 내 와이프가 될 수가 있고 또 내 자식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쉬운 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이걸 했던 거를 같이 받아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할 사람도 없고 섬유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지금 참 마음이 찹찹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구식 기계들은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로 건너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좋기 반백년은 되어 보이는 낡은 건물. 직물기계의 부속품들을 수리하는 이 공업사 역시 유구의 직물 역사와 함께한 곳입니다. 30년 전 이 가게를 인수했다는 한상훈 씨. 그가 세 번째 주인이라고 하니 이 건물의 역사를 짐작할 만합니다. 이게 설명을 해달라고요? 이게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직기 자가드 이게 막 원단 무늬 생산하는 데 쓰는 거죠. 무늬를 이거로다가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원단에 보면 이제 그 꽃무늬라든가 무슨 무늬를 할 때 이게 사람으로 하는 두뇌죠.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수리는 이제 이 쓰다 보니 이게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노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수리를 이제 쓰게끔 해주는 거죠. 중심 센터를 잡아주고 마구리 교체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다가. 옛날에는 직무 공장도 한 120, 30개, 40, 50개 들어왔는데요. 그때는 수리하는데 또 한 7, 8군데 됐는데 거의 다 없어졌죠. 없어지고 거의 직무 공장 전문이라는 건 저하고 저쪽에 천하업소라고 있는데 거의 그 사람도 안 해요. 이제 저도 그렇고 지금 워낙 섬유공장 남은 개수도 적고 기계도 자꾸 바뀌고 신형으로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일이. 유구읍에서 태어나 지금껏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한상훈 씨. 유구에 수천 대의 직물기계가 돌아가던 시절엔 서너 명의 직원을 두고 출장까지 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모두 옛말이 됐습니다. 그래도 30년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아직도 그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올려주시고요. 아까 농약 얘기를 했는데 농약이나 진짜 뭐 비료 하나도 안 줬어요. 향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와 오랜 세월 함께해온 손때 묻은 물건들.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우린 프로젝트입니다. 봄날.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얼마나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노래를 맞추셨네요. 어떻게? 네? 예. 아니 어떻게 이거 이렇게 낡아서 그래요. 낡고 잘 배도 않고. 라디오가 낡고 잘 배도 않고. 한상훈 씨 역시 일이 줄면서 여유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적적한 시간들을 달래기 위해 취미로 시작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거기 뭐가 있어요? 계란이에요. 저기 뭐 5개 계란 있는데 취미로다가 심심하니까 이제 부화시키는 거죠. 거의. 이 시간이 남으셔서 이걸 하시는 거. 그렇죠. 예, 시간도 뭐 바쁘면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죠. 취미 생활을 못 하죠. 뭐 시간이 많이 남고 이런 것도 뭐야 가축 같은 거 키우고 이런 거 하는 걸 또 좋아하니까 하는 거죠. 틈나는 대로. 일이 없는 시간엔 공업사 뒷곁, 닭장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오골개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요즘의 낙입니다. 취미로 하는 일이라지만 규모가 제법 커 보이네요. 전에는 예. 예? 전에는 일 바쁠 때는 예. 이런 거 생각도 못 하셨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거의 뭐 그때는 뭐 저 일하기 바쁘니까 이런 거 상상도 못 했죠. 이제 요즘 뭐 시간도 많고 할 일 없으니까 취미로 하는 거죠. 그 드셔봐요. 생으로 먹어도 좋아요. 유정란이 발효한 거라. 유정란 다 살아있는 거죠. 시중에는 거의 아마 이거 없을 거예요. 그 앞으로 예. 이 오골개 이렇게 많이 키우시는데 뭐 계획 있으세요? 많지 않고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시간 많고 그냥 또 뭐 좋아하니까. 다른데 눈 돌릴 틈 없이 바쁘던 시절.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니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가 봅니다.
정감록에 나오는 십승지, 이른바 살기 좋은 10곳의 명당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유구. 6.25 전쟁 때 북한에서 피난을 내려온 직주업자들은 이곳 유구에 정착해 섬유산업을 일으켰습니다. 1953년에 문을 연 황금직물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던 공장입니다. 경기가 한창 좋을 때는 2~3천 대의 직물기계를 돌릴 정도로 번창했다고 합니다. 황금직물의 창업자인 김태만 할아버지. 그는 유구 섬유산업의 1세대이자 산 역사입니다. 유마양수지가 정감록 비결에 글귀가 있어. 여기 넘어가면 마곡 아니야, 마곡사 절. 그러니까 유자는 이 섬유유자, 섬유유자가 있기 때문에 유구. 옛날에 비둘기가 입으로 조져가지고서 뭔가 얽어놨다. 섬유유자는 얼굴유자인 게. 그래서 유구에 피난 겸 이런 직무를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때는 해방돼 가지고 외놈들 정치를 받다가 이제 아주 일본이 망했으니까 전혀 직물이 생산이 되질 않고 그러는데 수직기 손으로 나무 떼기 밑에를 차려놔가지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해봤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직조가 되더라니. 그때는 아주 없어서 못 팔았지. 물건이 없으니까. 과거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는 액자들. 그 중에서도 한 시인이 김태만 할아버지를 위해 썼다는 시 한 편에 눈길이 갑니다. 이 곰나루라는 것은 공주군, 고마나루를 얘기해. 곰나루. 곰나루 뒤안골. 여기가 공주에서 여기 유구까지가 한 70리 되니까 뒤안골이야. 여기가 공주다 비하면 뒤안골에 어느 해 울린 소리, 어느 해 때도 모르는 시절에 뱉자는 소리가 울린 소리. 꽃무늬 비단으로 무늬를 비단 인조의 무늬를 만들어서 비단으로 그 이름이 높아서라. 그 이름이 높았으니까 유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써라. 늙으면 도타워지나 젊은 힘이 넘친다. 이게 나라를 비교하는 게. 유남 선생이 이제 자기네들인데 호를 내었는데 유구의 성남녀 여기가 유남 선생 나를 지적해서 새한날이라는 시인이 이제 나를 생각해서 한 게. 60년 유구 직물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온 김태만 할아버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유구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글쎄 옛날에 처음에 할 적에 몇천 대, 2~3천 대 가지고 그냥 견뎌 나갔는데 그 후로 자꾸 산업 고도화, 물줄기를 타고서 큰 공장, 대기업들은 좋은 방법으로 자꾸 이어나가니까 되지만은 이 중소기업들은 다 아주 형편없는 저질품만 생산되니 이 도저히 경쟁력에서 안 되는 게. 재산 공장까지 설립할 정도로 승승장구했던 황금직물. 다른 지역에서 온 직원들도 많아 기숙사까지 따로 마련돼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69년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쭉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69년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직수들이 많아가지고 직원들이
우리가 이 숙사방을 6개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한 방에 5명도 쓰고 4명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여기서 생활을 여럿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날 때마다 참 여기에 여럿이 있었는지 이 방도 누구 있었는지 하는 그 생각이 아주 우뚝우뚝 이렇게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시대를 풍미했던 황금직물 역시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직물 기계들이 나오면서 전통 방식으로 직물을 짜는 공장들은 차츰 쇠퇴의 길을 걸었고 황금직물도 제1공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는 경기가 좋아서 황금직물이 1공장도 잘 돌아가고 2공장 설립해서 돌아가고 또 그러다 92년도에 이 3공장을 설립해가지고서도 우리나라 그 섬유계통이 많이 경기가 있어가지고 제 3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다 판로가 돼 있었는데 이제 경기가 없다 보니까 2공장도 세우고 2공장도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앞으로 우리나라 그 섬유계통에서 이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기계를 우리가 언제 돌린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돌리고 그 방글라데시로 이렇게 일부 저희가 이제 이 기계를 수출을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공장에서 근무했다는 공장장 송철섭 씨. 제1공장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고락을 함께해온 직원들의 생계를 생각하면 가동을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실이 실크라고 그래가지고 이 누에꽃이 실을 뽑아서 나온 실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그 참 한복 시대가 좋았을 때는 이 천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92년도 이런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중국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돼서 밀리다 보니까 우리 국내 경기도 없고 그러니까 한복들을 지금 많이들 안 입어요. 선호들을 하냐. 그러다 보니까 못 돌리고 있어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땀을 흘리고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던 공간. 그들의 꿈과 열정이 숨쉬던 이곳이 다시 활기로 가득할 날이 올 수 있을까요? 한때 직물 공장이 10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번창했던 유구의 직물 산업. 전국에서 직물업 종사자들이 모여들어 삼천공녀라는 말이 생겨났고 동네 멍멍이들까지 지폐를 물고 다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했는데요. 세월은 이 모든 것을 변하게 했습니다. 유구 섬유산업을 휘청거리게 했던 또 하나의 불청객은 바로 화재였습니다. 불에 타기 쉬운 소재를 다루다 보니 화재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직물 공장들. 지난해에도 한 직물 공장에 불이 나 공장 전체가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직기들이 처참해 보이네요. 화재의 흔적들은 마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 할머니. 공장이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 조금 뭐 심은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방이 2칸이 있었어요. 또 거기도. 그게 그거까지 타고 이 집으로 이제 불이 좀 들어왔죠. 저 다 탔잖아요. 석가래가. 이 집으로도. 그렇게 들어오면서 그 공장이 저기 2층 집주인데 그 집 마당 있는데 거기까지 다 공장이었어요. 그게 다 저희 공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큰 공장이 거기까지 여기 주차장서부터 거기까지 공장이었는데 이제 다 불나가지고 그게 다 불나는 바람에 망한 거죠. 뭐 말하자면.
수많은 가족의 생계와 자식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곳. 유구 사람들의 소중한 일터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직물 공장은 그렇게 눈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희는 색동, 그 색동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그 염색해가지고 그 색동, 그거 짜고 뭐 이불단 그런 거 많이 짰죠. 저희는. 그러니까 이 주차장이 거기도 공장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저 집 진 거 거기까지 다. 근데 이제 다 나가고 다 경매 나가고 뭐 그냥 다 팔아서 빚으로 정말 빚으로 다 갖고 갱신히 이제 내가 나 죽을 때까지 이 집 안 나가니까 니들 혼자 나가서 다 벌어서 나 먹을 것만 갖다 조금씩 주고서 살아. 그러면 난 이런 데서 그냥 뭐 심어서 조금씩 뜯어먹고 내가 뭐 잘못 갔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서 그냥 뜯어서 심어놓으면 너희들 담담한 얼굴로 지난 날을 되새기는 할머니. 화재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후 지금은 홀로 텃밭을 일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마의 흔적들이 시시때때로 처참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보다 좋았던 추억이 더 많이 깃든 곳이기에 할머니는 이 공간을 떠나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좀 더 지나면 불에 탄 흔적들도 가슴에 깊이 새겨진 상처도 흐릿해질 날이 오겠죠. 유구에서는 섬유가 만들어지기까지 거의 모든 공정을 마을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이재태 씨 부부가 함께 일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디자인 공장. 이곳에선 섬유의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에 따라 문지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이곳 역시 과거에는 직원을 두고 일했지만 수요가 줄면서 아내 최인호 씨가 직접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넣었나? TV 사극 같은 거 가끔 보다가 제가 이제 했는 디자인이 나오면은 되게 기뻐요. 한복에 대해서 한복 같은 거 이렇게 양단 또 이렇게 뭐 누구야 그 최고 대빵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TV 사극 같은 거 이렇게 나와서 딱 보면은 아 되게 뿌듯하더라고.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천이 별거 아닌 천도 있어요. 그런 거를 텔레비에서 나올 때는 너무 이쁘게 막 화려하게 이렇게 뭐지 이렇게 우아하게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그럴 때 조금 뿌듯하고 제가 했는 디자인이 나오면 네. 그리고 또 특히 유구에서 재직했는 원단이 그 방송을 한번 타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전국에 이게 짜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 사실은요. 근데 특히 이제 유구 쪽에서 나오는 원단이 좀 뭐 특수하게 뭐 갑사 같은 거는 약간 특이한 제품이거든요. 다른 데서는 흉내를 못 내. 이 제품을 못 짜요. 갑사라는 제품은 색동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제품이 예. 방송을 탄다든가 이렇게 지나가다 행인들이 아 내가 했는 디자인을 입고 다닌다 이렇게 볼 때는 뿌듯한 감이 드는 거예요. 다른 공정과는 다르게 미적 감각이 필요한 디자인 작업. 비록 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세월만큼 훌륭한 선생님이 있을까요? 경험과 생활 속에서 우러나온 그의 디자인은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미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미술대에 나오는 애들은 그림은 잘 그리지만은 이런 서팩을 넣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전문적이죠. 뭐 이게 하여튼 사군자 문양이라고 우리 저희들 하는데 대나무, 예? 그 다음에 매화,
이건 국화는 사실 아닌데 이게 국화잖아요. 네, 국화, 매화, 대나무 하나는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지금 그냥 바깥 겉감으로 썼잖아요. 이게 뭐 마고작감도 되고 이게 실상 우리는 이 간식 기계고 보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개념을 안 갖죠. 그냥 멋있고 번쩍번쩍하면은 그런 식으로 옷을 입는 거죠. 어때요? 이제 이거 해보시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바뀌니까. 이제 그 후진 양성들이 좀 안 돼요. 이건 어디다나 똑같아요. 인력이 모자란다는 거는 지금 각 공장처에 이제 그 배 짜는 그 부인들 있잖아요. 아줌마들. 그분들도 양성이 안 되잖아요. 전부 우리 때예요. 지금 50 뭐 넘어가지고 지금 배우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게 전문화가 아니라 그런 양성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직물이 만약 계속 유지되려고 하면 우리 2세들도 지금 이걸 안 배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예 안 가르치는 거야 이거는. 예? 일본 컴퓨터 앞에서 그냥 막 종이를 그냥 실험해야 되고 마음대로 어떻게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런 거니까. 예전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일이 줄었지만 아직도 이렇게 할 일이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다는 부부. 아웅다웅 정겹게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언제까지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재직 과정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실을 염색하는 곳입니다. 이제 막 기계에서 염색을 마친 고운 색상의 실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매번 일정한 색을 만들어내야 하는 염색 작업. 이성백 씨는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세한 차이까지 구별해냅니다. 유구 지역의 염색 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이곳 역시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공장과 최신 염색 기계에 밀려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직물을 재직하기 위한 그 준비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 실도 필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부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 첫 단계인 실을 염색하는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염색을 해서 재직하는 곳에 가면 그 제품을 저희 그 염색한 원사로 재직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런 중간 공정이에요. 전에는 직물이 많이 활성화됐을 때는 많았었어요. 그래도 염색 공장만 해도 한 두세 군데 돼 있었고, 그리고 또 다들 또 일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경기가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폐업한 데가 많고, 현재는 저희 한 군데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염색이라는 직업이 좀 그 제한적이에요. 기업이 이렇게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일일이 그 사람 손으로 해서 염색을 해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나같이 좀 나이도 있고 그런 사람들 외에는 젊은 층들은 많이 없어요. 좀 힘도 좀 들고 또 전문적인 또 뭐 기술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좀 그래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자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성백 씨의 바람처럼 유구직물의 명백을 이을 젊은 후계자가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유구의 직물산업.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통 방식 그대로 색동을 짜고 있는 동원직물. 생산품의 8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이 업체는 머지않아 다시 전성기가 찾아오리라는 희망을 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색동은 7, 80년대만 해도 그 이부자리 용도로 시집 갈 때 꼭 하나씩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색동이 많이 쓰였는데 이제 뭐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제 침대 문화로 바뀌면서 이제 색동이 쓰임새가 많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금씩 작게 오려서 뭐 소품 같은 거나 만들고 현재 저희 집에서 준비하고 있는 색동, 계직하고 있는 색동은 한 80%가 거의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중국에 가서 저쪽 조선족들한테 연변 쪽으로 가면은 이불도 만들고 요도 만들고 또 일본은 중국을 통해서 이북으로 가가지고 북한에서 그 북한 어린이들의 한복 이런 데 쓰이고 있어서 지금 색동은 우리나라에서 저희만 생산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가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옛날 그 모습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이제 주택도 한옥으로 자꾸 바뀌고 이제 좀 선호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색동이 그 보존적인 이런 의미에서 조금 더 쓰이지 않을까 조금 더 앞으로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열심히 지금 좀 더 좀 늘려가고 또 중국에서도 조선족뿐 아니라 한족도 색동을 조금씩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이 좀 늘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공장들과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키우는 곳도 있습니다.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 안감을 제작하고 있는 이곳. 일본의 한 기모노 제작 회사와 인연이 닿아 기모노 안감을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공장에서만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만든 제품은 이제 습식, 그러니까 물에서 물을 묻혀서 만든 제품이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최고급 기모노 안감에만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일본의 지금 소비 생산량의 한 20% 정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공장의 원래가 그 파주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그래서 거기가 군부대 이전지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가 이게 좀 대성공장도 가볼까 싶었고 또 익산도 갖고 싶고 하는데 최종 목적지를 이제 유구로 정한 것은 원래 유구가 이 섬유단지고 또 아직까지도 모든 땅값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싸고 저렴해서 일로 옮겼는데 와 보니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섬유가 아마 잘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섬유 공장이 물을 많이 닿다 보니까 아마 그 생산량도 줄었고 또 국내 좀 한복이라든가 이런 시장도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모든 공장이 많이 문을 닫다 보니까 아마 제일 유망한 업종이 아마 4, 5년 후면 아마 살아있는 회사들은 다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현재는 상당히 좀 도전입니다. 이른바 틈새 시장을 찾아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인데요. 이런 노력들이 침체된 유구의 직물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불씨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이렇게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유구 직물 산업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유구의 화려했던 명성을 다시 한번 재현하기 위해 애쓰는 곳이 또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자카드 섬유연구소가 그곳인데요. 유구 지역을 자카드 섬유단지로 특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이 연구소에서는 유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단들을 염색해주거나 생산품들을 홍보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원단들은 유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단을 입고를 받아가지고 염색 가공을 거친 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다른 업체에 납품을 하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유구 지역에
이 자카드 섬유연구소가 없을 적에는 대구 지역까지 멀리 가서 이런 가공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시간적인 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자카드 섬유연구소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업체들의 시간적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래전부터 직물 산업이 발달했지만 전문적인 원단 염색 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유구 지역의 공장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일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과정은 자카드 원단을 염색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예전에 같은 경우는 대구 지역에 내려가서 꼭 염색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자카드 섬유연구소로 인해서 지역 내에서 이렇게 염색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는 컬러 외에도 의뢰하는 컬러는 다양한 컬러, 몇백 가지, 몇천 가지 컬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카드 연구소 같은 경우는 70%는 유구 지역 내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30%는 대구 지역, 경기 지역에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장점이 이제 소량, 굉장히 적은 소량도 염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된다는 거가 장점입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것과 전통이 공존하고 있는 유구. 새로운 것이 들어와 전통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섞이고 어울려 유구만의 멋을 만들어낸다면 다시 한번 옛 명성을 되찾을 좋은 묘안이 떠오를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카드 섬유연구소 바로 옆에 위치한 이곳은 유구에서 생산된 직물들을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센터입니다. 자카드 섬유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곳 마케팅 센터에서는 유구 지역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예, 유구 산업은 비전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각기 그 예전부터 내려오던 기술적인 문을 자기가 본인 업체마다 고유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씩 들면은 지금 보이시는 뭐 색동 제품에 대한 차별화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의류에 대한 냉감적인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세심한 자카드 기술을 해가지고 고밀도 재직 설계 기술 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다음에 침장 쪽에서도 기능성을 많이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재직 설계 기술 갖는 그런 업체라든가 다양한 이런 기술적인 집합체로서 이것이 새로운 소재와 접목된다면은 범국가적인 세계적인 제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망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구에 남아있는 직물 공장은 20-30개 정도. 과거 수백 개에 달하던 때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공장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과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신식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전통의 깊이와 세월의 두께. 그것이 유구 직물이 가진 힘이 아닐까요? 흑백 사진 속에만 남게 될 빛바랜 과거가 아닌 미래로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전통이 되기 위해 유구 직물 산업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공주시하고 유구읍하고 그런 예전부터 내려오던 인프라를 보다 좀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공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침체돼서 문을 닫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다시 재조명해서 창출하는 사업으로서의 예전부터 내려오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짜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간을 최대한 지적인 면을 좀 활용을 시켜서 많은 분들이 보고 느끼고 또 그다음에 이 지역에 나온
제품들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직물산업은 아직도 유고 주민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포기할 수 없는 희망입니다. 모기장을 주로 만드는 태화직물의 김미자 씨.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제작부터 포장까지 모든 공정을 혼자 하다 보니 공장에서 24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일. 하지만 이대로 멈추기엔 공장과 함께한 지난 세월이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꼴이 이렇게 됐죠. 1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완전 노숙자가 됐어요. 노숙자가. 모기장만 12년. 아니, 이거 혼자 하기 시작한 지가 공장은 한 20년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애 찍은애 유치원 때부터 했으니까. 1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지금은 홀로 공장을 꾸려나가고 있는 김미자 씨. 이곳이 그녀에겐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한 지가 12년째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노숙자 됐다니까. 같이 둥글어요. 저랑 밀다 같이 둥글고 같이 힘들어서 같이 들어놓고 같이 밀고 둥글고. 나는 노숙자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어디 가서 돈 꺼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쉬운 것 같아갖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벌어 내가 먹고 살으니까. 비록 몸은 고되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어려 있고 자식들을 키워낼 수 있게 한 공간이기에 오늘도 이곳을 지킵니다. 어둠이 내린 골목. 밤이 돼도 집기 돌아가는 소리는 끊이질 않습니다. 공경옥 씨가 오늘은 밤 근무를 맡았나 봅니다. 12시간을 꼬박 공장에서 보내는 일이 힘들지 않을 리 없지만 아직 이렇게 공장을 돌릴 수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고장 났어요? CD 끊어졌어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 이제 거의 맨날 이렇게 저녁 7시에 야간을 들어서 내일 아침 8시에 바꿔요. 난 일하는 아줌마는 내일 아침 8시에 왔다가 저녁 7시에 가요. 그러니까 야간에 1시간 더 짜는 거죠. 교대 시간이 아침에 7시면 너무 빠르잖아. 그러니까 8시에 가고 아침에는 저녁에는 7시에 하고 12시간씩 둘이 거의 하는 거죠. 근데 야간에 1시간 더 짜죠. 그럼 오늘 밤은 여기서? 내일 아침 8시에 나가요. 그러니까 밤에 책도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지루하니까 뭐 게임도 하고 그러다가 그러다 불량 나면 또 혼나기도 하고. 그냥 오히려 야간이 편해요. 오는 사람도 없고 혼자 이런저런 생각하고 뭐 9시 10시만 되면 문 잠그고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뭐 전쟁 나도 몰라요. 기계 소리 때문에 밖에서 뭐 벼락쳐도 한 번은 옆에 공장 불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0시만 되면 무서우니까 요새는 뭐 지나갔다 막 술 취한 사람 들어올 수도 있고 무서워서 잠궈버려요. 그러니까 밖에서 암만 불이 나도 모르죠. 기계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유리창을 깨고 우리 신랑이 이렇게 문을 따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막 기겁을 하고 놀랬죠. 새벽에. 안집 아줌마가 막 집에 전화해서 불났다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모두가 잠든 밤에도 끊이지 않는 기계 소리. 이 골목에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침부터 얼마나 바쁠까, 응? 오늘 얼마나 싸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배운 거 도둑놈이라고 계속 이걸 해야죠. 뭐 이거 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이거로 잡고 있어야죠. 눈 안 보일 때까지. 아무 때 가서 졸릴 때 가서 자고 안 졸리면 나오고. 그러니까 도깨비 장난이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저 아줌마는 언제 자냐고 한다 그래요. 도깨비 장난이요. 도깨비. 너무 좋은 얘기들은 여기다 다 찍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책 보다가 좋은 얘기 있으면 저장해놓고 그럼 우리 딸이 보고 친구가 보고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찬란했던 과거의 모습은 옛 이야기가 되었지만 일상의 소소한 행복 속에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60년 세월 동안 유고 사람들의 꿈이자 삶이었던 직물산업. 지금은 비록 점차 쇠퇴해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또 다른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실과 날실이 만나 아름다운 천이 되듯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만나 희망을 짜고 있는 곳 유구 직물마을입니다.